이성계의 위화도 회군. 4세기 말 고려는 외적의 침입과 홍건적의 침입 그리고 권세가들의 부패로 인해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명나라는 공민왕 사후 설령에 직할 통치를 하겠다고 주장하며 고려의 국경을 침범했습니다. 개혁적인 성향이 강했던 공민왕이 죽은 후 고려는 부패한 권력과 능력이 부족한 왕들에 의해 멸망의 길을 걷게 되는데요. 그 당시 원나라가 쇠퇴하고 명나라가 부상하면서 고려의 입지는 애매한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외교적 줄타기 속에서 고민하던 고려는 명나라가 세력이 점점 커지면서 고려의 국경을 침범하자 그 당시 왕이었던 우왕은 최영과 손잡고 요동정벌을 단행하려고 했습니다. 최영은 이성계를 요동정벌군 총사령관이라는 중책을 맡겨 명나라를 선제 공격하자고 했지만 이성계는 이에 반대하며 다음에 4가지 이유를 들어 요동정벌의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명나라와의 전쟁은 무모하고 국내 상황 또한 불안하다는 이유로 반대했지요. 이것이 그 유명한 사불가론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진사대부와 일부 무신들이 개혁을 주장하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이성계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성계의 사불가론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1. 여름철이라 질병이 창궐할 위험이 있다. 2. 비가 많아 활과 무기가 썩고 병사들이 고생한다. 3. 외적이 여전히 남의 안을 침범하고 있다. 4. 명나라를 치는 것은 천명을 거스르는 일이다. 하지만 최영 장군은 이를 무시하고 출정을 강행하게 됩니다. 최영 장군은 고려의 명장으로 청렴하고 사리사욕이 없던 인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고사성어 중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명언을 남긴 분입니다. 조정은 썩었고 신진 개혁 세력들의 움직임을 간과하고 전쟁을 불사했던 최영 장군의 판단 미스가 오늘 다한 고려의 멸망을 앞당기게 되었습니다. 당시 가슴에 비수를 숨긴 채 요동정벌에 나섰던 이성계는 결국 최영 장군의 명령에 불복을 하게 되는데요. 이성계는 1388년 고려군을 이끌고 압록강을 넘어 명나라를 공격하기 위해 진군하다가 압록강 하구에 있는 위화도에 이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결단을 내리고 회군, 즉 군대를 돌려 수도인 개경으로 돌아옵니다. 이 사건을 우리는 위화도 회군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근현대사에서 봐왔던 군사구태타의 전형적인 모습이 오버랩 되는군요. 최영 장군은 왕권 강화와 고려의 체제 유지를 희망하고 왕의 명령을 따랐지만 생각이 달랐던 이성계에 의해 몰락하고 맙니다. 위화도에서 군대를 이끌고 수도인 개경으로 돌아온 이성계는 최영을 제거하고 정권을 장악하게 되는데요. 우왕과 창왕을 폐위시키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공양왕을 옹립합니다. 이성계는 정도전, 조준 등 신진사대부의 손을 잡고 개혁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과전법 실시, 권문세족 타파 등 혁신적인 개혁을 추진합니다. 이는 새로운 정치 질서를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4년 후인 1392년 이성계는 결국 공양왕을 폐위시키고 조선을 건국합니다. 4년간 밑밥을 깔고 권력 기반을 다진 후 정적을 제거한 것이죠. 위화도 회군으로 권력을 잡은 이성계는 명나라와 밀월 관계를 유지하며 권력 기반을 공고히 가지게 되었습니다. 고려의 몰락에는 부패한 정권과 간신배들의 이전 투구, 무능함의 극치를 이룬 정치 지도자들의 타락이 한몫을 했지요. 고려 건국 당시 그들 또한 멋진 나라를 꿈꾸며 나섰겠지요. 결국 이성계의 원대한 꿈과 외침도 먼 산 울리는 메아리가 되어 불과 500년 후 똑같은 양상으로 조선 역시 멸망하게 됩니다.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남고자 했던 민초들의 아우성이 지금도 귓가에 들리는 듯 합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 역사 속 인물들을 통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역사 이야기는 타산지석으로 다가옵니다. 타산지석이란 다른 산의 나쁜 돌이라도 자기 산에 옥돌을 가는 데에 쓸 수 있다는 뜻으로 본이 되지 않는 남의 말이나 행동도 자신의 지식과 인격을 수양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쓰는 말입니다.